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런 말들이 환상에서나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네요. 저도 평범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친구들보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크게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만 좋아해주고 착한 남자면 딱히 학벌이나 직업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순진하고 착해 보였어요. 여친도 사귄 적 없다며 자신을 모쏠이라고 밝힌 그는 식사 자리 내내 식은땀을 흘리며 제게 맞춰주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순수해 보여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남친 뒤에 커다란 복병이 숨어 있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친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슬쩍 화면을 보니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데이트 도중 남친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시시때때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마다 남친은 다정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위기 잡힌 상태에서 키스할 때조차 그의 어머니는 전화를 거셨고 그때마다 남친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전화를 받았어요.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늘 사소한 얘기거리였죠. 이웃에 놀러 가셨는데 거기서 다툼이 났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그쪽에서 먼저 날 건드렸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하는 넋두리였죠.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제 귀에도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전화를 너무 자주 하시는 어머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상냥한 그의 태도에 오히려 다정다감한 아들이라 생각하여 좋게 봤습니다. 그게 제 발목을 붙들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2년째 되던 날, 그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프로포즈하고 난 뒤 저희는 더 기다릴 것 없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남친은 제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감동적이었던지요. 그리고 며칠 뒤 남친과 전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공직에 오래 근무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남친과 술 한잔 주고받자마자 무릎을 치시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 인성 하나는 됐다고요. 제 남친이 예의 하나는 끝내주게 발라서 술자리 예절도 기가 막히게 잘 배워놨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엄마였어요. 남친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공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친은 대기업 하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엄마 마음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식사 내내 엄마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왕 할 결혼,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의 좋은 점들을 마구 피력했습니다. 남친이 생일날 미역국을 직접 끓여 회사까지 찾아온 일부터 사소한 이벤트까지 얘기했더니 약간 누그러진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 착한 인상의 남친을 보며 그래,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하고 승낙해 주신 거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난 뒤 며칠이 지나 남친 집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랑 둘이서만 산지 꽤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의 어머니가 남친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갇혀있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까지 버선발로 달려나오신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친의 어머니는 약속 시간 집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를 두고 남친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약속이 생겨서 잠시 나왔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외려 야단을 치셨습니다. 뻘쭘한 저를 보며 남친은 미안함이 드는지 우리 엄마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오늘 약속을 잊으신 것 같다며 변명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어머님이 등장하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내 쯧하고 짧은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저는 무안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는 어머님 때문에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남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었지? 나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거야. 여긴 혜진이.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뭐 듣긴 들었다만 굳이 사귀는 사이에 인사를 올 것까지야 있니?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소파로 와 앉으셔서 저는 재빠르게 반대편으로 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친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머님의 기분을 살피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냥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 결혼할 생각이라 허락받으러 온 거거든. 뭐? 결혼? 아니,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30이면 적은 나이 아니지. 내 친구도 곧 결혼한다고 하고 엄마 친구 아들도 얼마 전에 결혼했다면서. 아니, 걔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장가라도 후딱 보낸 거지. 너는 아직 창창한데. 엄마는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은 결혼이라는 단어에 아주 예민해 하시며 남친을 향해 캐물으셨습니다. 분명 저와 있을 때 자주 전화가 오셔서 여자친구와 있다는 걸 몇 번이나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요. 게다가 앞에 제가 벌 서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도 제게 질문 하나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들만 잡으셨어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의 질문이 제게 날아왔습니다. 그래, 넌 어디 회사 다니냐? 아, 어머님, 전 전자회사 엄마, 혜진이는 우리 회사 하청업체 근무하고 있어. 어? 그게 무슨 소리? 하청업체?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애를 사귀기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전자회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친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말을 꺼낼 수 없었고 무엇보다 남친이 식은땀을 흘리며 곤란해하는 얼굴을 보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남친의 말을 듣더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하청업체라며 같은 얘기만 주야장천 늘어놓으셨고 저는 꼼짝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점점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질 때쯤이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손님 맞이를 하러 잠깐 자리를 비우시자 저는 남친을 노려보며 작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왜 하청업체 직원이야? 그건 오빠잖아. 그게 혜진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오늘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 말에 맞춰주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해.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짜 미안해. 오늘 한 번만. 남친은 손가락을 내밀며 읍소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어머님은 누군가를 데리고 거실로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래 무릎을 꿇어있던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데려온 분은
남친과의 전화에서 종종 어머님과의 다툼이 잦았던 어머님의 지인이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며느리 될 사람이 이분? 세상에 곱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야?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이렇게 집에 인사하러 왔으면 곧 며느리 되는 거지. 게다가 도윤이가 집에 누구 데려온 거 처음이지 않아? 세상에나 오죽 마음에 들었으면. 그러면서 어머님의 옆구리를 툭툭 치셨습니다. 호들갑을 떠시는 지인분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머님은 더 표정이 싸해지시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입을 여시더라고요. 얘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가 얘보다 못난 게 하나 있나? 직장도 번듯하고 인물도 번듯하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데. 아니 누가 도윤이 대기업 다니는 거 몰라? 그래도 참하게 생긴 며느리 보면 좋은 거지. 도윤 엄마도 사람 앞에 두고 무한하게 별소리를 다 하네. 무한하긴 뭘 무한해. 사실만 말하는 건데. 됐어. 줄 거 줬으면 얼른 가봐. 아이고 또 난리네. 이만 갈게. 도윤아 이모 간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으나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나서서 말 한마디 못하는 남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욕을 듣게 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집을 나설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친은 저를 붙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뚱해? 뭐?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아니, 엄마가 물어보시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있길래 걱정돼서. 어디야, 아파? 진짜 이기적이다. 어머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대기업 다니는 잘난 아들 훔쳐가는 며느리라고 하셨잖아. 엄마가 언제 훔쳐간다고 했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가 달라? 나한텐 충분히 그렇게 들렸는데? 그리고 아무리 엄마 앞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내 편 하나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어머님보다 자기한테 실망이야.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자 남친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선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남친이 바짝 엎드려 잘못했다고 하자 저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대기업 다닌다고 속인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확실히 아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엄청 나시거든.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면서 날 키우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빨리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드릴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는 큰데 나는 그걸 충족 못 시켜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말인데 아직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제대로 말씀드릴 거야. 나 아니더라도 자기가 대기업 다니니까 엄마도 뿌듯해 하실 거고. 그러니까 당분간만 비밀로 하면 안 될까? 왜 그런지 이해는 가. 하지만 제발, 어? 두 손 조아리는 남친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깟 거짓말, 결혼 전까지만 하면 될 건데 뭐 어떤가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남친이 대기업 다닌다고 그간 고생하셨던 거 다 날아갔다며 뿌듯해하시던 어머님 얼굴을 떠올리니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두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며칠 뒤에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꼼꼼히 살피고 맛있는 식당에 발품 팔며 돌아다닌 결과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도 찾았고요. 상견례 당일 각자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앉은 저와 남친은 설렘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고자 성격 좋은 저희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김서방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서방 어렸을 때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키우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뭐 노력이야 많이 했죠. 그래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컸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성격 좋은 아빠가 칭찬과 함께 듣기 좋은 말들을 갖다 붙이니 어머님께서는 식사 내내 웃으셨고요. 분위기가 풀어지자 잔뜩 긴장했던 저도 긴장이 풀어져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간장게장을 남친의 앞접시에 옮겨다 주며 한 소리 한 것입니다. 우리 도연이는 간장게장 없음 밥을 잘 안 먹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알이 꽉 뺀 간장게장만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간장게장 좋아합니다. 은근히 밥도둑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일하면서 애 밥 하나는 안 굶겼거든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애하고 꼭 맺어줘야겠다 싶었거든요. 혜진이는 간장게장 담글 줄 아니? 저 요리 못해요, 어머님. 그럼 결혼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요리 좀 배워야겠다. 내가 가르쳐 줄게. 요즘 반찬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일하는 사람이 요리까지 배워요?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사돈. 제가 간장게장 잘하는 집 알고 있어요. 아유, 사서 먹는 반찬을 귀한 도윤이한테 어떻게 먹이나요? 조미료가 잔뜩인 음식들을. 아유, 말도 마요. 저 도윤이 귀하게 키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일하는 혜진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밥해야 한다는 겁니까? 요즘 애들 저희 때랑은 달라요. 자기들끼리 집안일 순서 정해서 생활하는데 아직도 여자가 밥하고 살림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요? 내내 조용하던 엄마가 어머님 말에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요리는 저보다 남친이 잘하는 편이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청소, 남친은 요리를 하기로 사전에 얘기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침밥을 절대 거르면 안 된다면서 적어도 국을 포함해 7첩 반상 정도는 차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내 웃고 있던 아빠의 얼굴도 그 말을 듣고선 싸하게 변했죠.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한술 더 뜨셨습니다. 저는 애 없고 일하러 다니면서 밥 해먹였습니다. 세상 일이 못한다 싶으면 못하지만 또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밥은 그렇다 쳐도 빨래는 손수 하겠죠, 그럼? 요즘 세탁기 믿을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도연이 팬티도 늘 손빨래 하거든요. 셔츠도 싹 빨아서 다림질해 놓으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손빨래요? 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사돈은 혜진이 그렇게 안 키우셨나 봐요? 엄마, 요즘에 손빨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친이 어머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아무리 말려도 어머님은 하시던 얘기를 마저 이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얘기를 듣던 저희 부모님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셨고요. 엄마는 더는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고 싶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예의 차려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시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식사가 마무리되고 후식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은 포크로 과일을 하나 꽂아 남친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마치 꼬맹이 아들을 키우는 듯한 행동의 연속이었죠. 거기에 남친도 제재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저와 아빠도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뭐, 이왕 하기로 한 거 빠르면 좋지 않겠어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주변에 사람들 전부 도윤이 결혼 반대했습니다. 다들 도윤이가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혜진이가 마음 됨됨이가 착해 보여 이 결혼 찬성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까지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혜진이 부족한 점을 우리 도윤이가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혜진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요? 원래 자기 자식 부족한 건 눈에 안 보이죠. 안 그래요? 어머님은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옆에서 아빠가 말려서 겨우 말이죠. 그리고 애들 집 문제 말인데요. 네, 안 그래도 그 문제 얘기를 안 했군요. 마침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가 하나 비게 되었습니다. 연식은 좀 오래되었지만 깔끔한 아파트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 저희가 이사 나갈 아파트를 애들 신혼집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럼 저희야 좋죠. 안 그래도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 들었거든요. 이럴 때 부모가 도와주면 애들도 부담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 식은 9월로 잡죠? 이왕 할 거 미룰 게 뭐 있겠어요. 저도 며느리 빨리 들어오면 좋고요. 자세한 날짜는 다시 상의하도록 하죠. 결혼식장 자리도 알아봐야 하니까요. 아, 그리고 예단 예물은 최고급으로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초라해 보이는 건 싫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하나뿐인 딸이니 더 신경 쓰이실 거고요. 최고급이요? 그러실 형편이 안 되시면 말고요.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다행히 자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언성을 높일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배려심 깊은 아빠 덕분이었죠. 남친이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려 자리를 비우자 엄마는 제게 득달같이 쏘아붙이셨습니다. 이 결혼? 난 반대다. 왜 그래, 엄마? 어머님 때문에 그래? 내가 얘기했었잖아. 남친 혼자 키우느라 악만 남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좀 거친 건 있으신데. 거칠어? 저게 거친 거니? 못 배운 거지? 여보, 적당히 해. 좋은 자리에서 웃고 지나갈 말을 뭘 그리 흥분하고 그러나? 흥분?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아니, 우리 혜진이가 뭐가 부족해서? 사실 회사도 혜진이가 훨씬 낫지. 집안도 우리가 나은데 뭐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따지냔 말이야. 알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혜진이한테 잘해주십사 하고 말 맞춰드린 거지. 몰라. 난 이 결혼 반대야. 그리고 뭐 예단 예물도 최고급으로 부탁한다고? 어이가 없어서. 이왕 하기로 한 결혼 그렇게 좋게 좋게 풀자고. 언성 높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런 집안에 우리 귀한 혜진이 보내서 인생 망칠 일 있어? 혜진아, 너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엄마는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집 딸 귀한 줄 모르는 집은 진짜 아니다. 안 그러니? 엄마,
내가 도연이 너보다 한참 모자라도 얘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시키라고 마음먹었어. 근데 이게 뭐야? 그래, 당신 말대로 둘이만 잘 살면 되지.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올 일도 없는데 뭘 그래? 우리 혜진이 행복만 빌어주자고. 엄마는 완강했지만 이왕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둘이 잘 살면 된다고 아빠는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상견례 장소에서 어떤 말들을 하실지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일까요?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았는데 엄마는 충격이 컸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엄마는 머리 싸매고 누우셨고 그런 엄마를 달래기 위해 남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어머님 뱃속에서 이렇게 착한 남친이 나왔을까요? 남편의 지극정성인 모습에 드디어 엄마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도 언급했던 예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시집 보내는 어미 부끄럽지 않게 최고급으로 하라는 말씀에 저는 이름 있는 고급 한복집에서 한복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취향에 맞게 구입하기 위해 어머님과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한복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신 어머님은 직원분이 꺼내주신 한복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여긴 좀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건 없어요? 전부 다 색이 이래서야. 보통 아드님 결혼식 때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색으로 많이 입으세요. 그래도 화사하게 핑크빛으로 입어야 얼굴이 살지 않겠어요? 내가 워낙 피부가 하얗고 해서 이런 색은 안 어울릴 텐데. 그래도 예로부터 혼주 한복은 정해진 색이 어느 정도 있어서요. 게다가 신부님 쪽 어머님이 비슷한 색을 입고 오실 텐데. 아유, 그건 걱정 마요. 내가 이 한복으로 골랐다고 사진 찍어 보내주면 어련히 알아서 입겠지. 안 그래요? 직원은 곤란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지만 어머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시는 화사한 색의 한복을 고르셨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불과 은수저, 현금 예단까지 본인 기준에 맞춰 요구를 해오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차마 손 벌릴 수 없어 어머님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서 보냈습니다. 예단 가져간 날 어머님은 친척들과 지인들을 죄다 불러보아 놓고 그 자리에서 예단을 풀어보셨습니다. 낯이 화끈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에 기분이 좋으셨던 건지 이모님과 지인들에게 본인 아들 데려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며 떵떵거리셨답니다. 그래, 집도 새아기가 해온다면서? 10년 넘은 변두리 아파트 뭐 대단하다고. 사실 그 정도는 받는 게 당연하지. 우리 도윤이 연봉이 얼만데 앞으로 몇 년만 일해도 그 아파트 살 돈 벌고도 남지. 아유, 당연하지.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인가? 그래도 요즘 집은 다 남자들이 해오던데. 새아기도 대단해. 우리 도윤이가 그렇게 좋아? 그럼 죽고 못 살지. 도윤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얘는. 저를 앞에 두고 시시콜콜한 얘기 마구 해대시면서요. 왜 화가 안 났냐고요? 사실 그쯤엔 그냥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 아들 자랑으로 시작해 끝이 나니 할 말이 없기도 했고요. 게다가 결혼 전까지 남친의 거짓말을 눈 감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더 그랬죠.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마다 남친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집을 다녀오면서 늘 제 기분을 풀어주느라 갖은 애교를 다 떨어댔죠. 아빠의 말처럼 결혼은 어차피 둘이 하는 건데 뭐 어떻겠냐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저희는 미리 비워진 신혼집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에 가전이나 가구를 채워넣는 것도 제 몫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남친이 대출을 받았는지 가전과 가구를 사 넣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는 제가 다 했다고 말을 해줬고요.
사실 그마저도 제가 샀으면 많이 억울할 뻔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사셨던 흔적을 없애려고 리모델링을 한 뒤에 가구와 가전이 들어오자 기분이 남다르더군요. 이제야 진짜 결혼을 하나 싶었습니다. 남친도 가구와 가전도 다 들어온 김에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회사도 집 근처에서 가깝기도 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산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에 같이 해먹는 저녁도 꿀맛이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난입하시지만 않았다면요. 어떻게 아셨는지 아직 집 주소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날은 제가 먼저 퇴근해 있었던 터라 혼자였는데 너무 당황해서 얼른 문을 열어드렸더니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훑어보더니만 제게 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이사를 했음 말을 해야지. 내가 직접 찾아오게 만드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거짓말 마라. 내가 한두 번 속니? 느낌이 쎄해서 도윤이한테 찾아갔더니 딴 사람이 나와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냐?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근데 이사하느라 정신 없어서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너는 그런 걸 까먹냐? 너네 엄마한테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얘기를 드리지 못한 건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안 된다고 엄마가 당분간 비밀화란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들 사는 집에 찾아가셨다가 다른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어서 빨리 남친이 들어오길 바라면서요. 다음부터는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꼭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됐다. 가서 물이나 한 잔 떠와라. 내가 열이 받아서 빨리 걸어왔더니 목이 타서 원. 네. 물을 한 잔 벌컥 들이켜신 어머님은 그제야 집안 여기저기를 훑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평소의 아파트가 마음에 드셨는지 가전이며 가구를 훑어보던 어머님이 소파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냐? 네? 제 명의인데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파트 명의 도윤이로 바꿔라. 뭐라고요? 못 들었니? 도윤이로 바꿔달라고. 아니, 왜? 어머님이 잘못 아셨나 본데요. 이 아파트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거라. 알지? 내가 왜 몰라. 우리 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내 소원이 뭔 줄 아니? 도윤이 번듯한 아파트 자기 이름으로 하나 가지는 거다. 어차피 너희 평생 같이 살 건데. 사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게다가 도윤이 월급 정도면 이 정도 아파트는 금방 살 수 있을 건데. 안 그렇니? 더 이상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해도 너무하시지. 아파트 명의를 남친으로 바꾸라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싸늘한 표정에도 자꾸만 아파트 명의를 바꾸라는 얘기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때 남친이 퇴근에 들어왔고 집안에 계신 어머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차피 집 주소를 알려준 것도 남친일 텐데 사태 파악 못하고 들어와서 우물쭈물하는 얼굴을 보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싸한 분위기를 살피며 남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연락? 이놈아, 내가 너 이사 간 걸 이제 알아야 되겠니? 그래도 갑자기 찾아오면 혜진이 불편하잖아.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결혼하면 아들놈 하나 쓸모없다더니 너도 딱 끝짝이네. 네 각시 힘든 것만 생각하고 버스 타고 올라온 나는 생각 안 하냐?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됐어. 그만 내려가련다. 왜 또 그래? 이왕 온 김에 저녁이라도 먹고 가. 아유, 답답한 놈.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얹혀 살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얘한테 듣자하니. 이 집 명의가 혜진이로 되어 있다며? 어이구, 바보 같은 놈아. 여자한테 얹혀 사는 거 알면 얼마나 욕하겠어. 안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집은 혜진이 부모님이 주신 집인데 당연히 혜진이 명의로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바보라는 거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한테 이 정도 아파트도 못 해주냐? 어차피 금방 아파트 값은 뽑고도 남을 텐데.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엄마,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내가 못할 말 했어?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이 아끼고 아껴 물려주신 아파트를 남친 명의로 하라니요. 게다가 대기업, 그 대기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기업 타이틀 하나로 아파트를 뺏어간단 말입니까? 어차피 허울뿐인 명함으로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향해 소리쳤죠. 어머님,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뭐? 얘가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뭐라는 거야? 이 집,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제가 가질 수 없으면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기가 막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그리고 대기업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씀마다 대기업 하시는 거예요? 대기업도 하청업체 직원들 아니면 굴러가기 어려워요. 일에 귀천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어머, 따박따박 대드는 것 좀 봐. 너 이렇게 못된 애였니?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엄마, 그만 좀 해. 뭐? 사실 나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 속여왔어.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니까 최대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 근데 더는 못 속이겠다. 엄마, 나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고 하청업체 다녀. 사실 대기업은 혜진이가 다니고 있다고. 뭐, 뭐라고? 토윤아,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 농담하는 거 아니다. 진짜야. 혜진이한테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엄마가 아들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서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줄 몰랐어. 게다가 말끝마다 혜진이한테 대기업 거들먹거리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더는 못 속이겠다고.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온 동네방네 아들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녔더니 이제 부끄러워서 어쩐다니. 아이고. 엄마는 동네 사람들 눈이 중요해? 번듯한 직장 아니더라도 성실히 다니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오죽하면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엄마 기대가 너무 크니까 살면서 나도 숨 막혔다고. 진실을 듣고 난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아들에게 들은 진실에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엉엉 우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걸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당한 걸 생각하면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을 보니 묵은 채증이 실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울음에는 아들의 거짓말에 대한 노여움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았습니다. 있던 정도 없었지만 없던 정도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애정이 커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어머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아들을 앞세워 자신을 자랑하기 바쁜 관종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가. 난 못 간다. 가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다들 날 보고 비웃을 거 아니야. 그동안 아들 자랑한다고 얼굴 들고 다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래? 내가 적당히 하랬잖아. 엄마 때문에 나도 이게 뭐야. 혜진이 부모님 보기도 창피하고 혜진이한테도 부끄럽다고. 이놈아!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네 남편 될 사람 직업이 편편찮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알았니? 저 도윤 씨 무시한 적 없어요, 어머님. 무시는 어머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사람 취급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도윤 씨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요? 너 무슨 말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이깟 아파트 도윤 씨 연봉으로 쉽게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어쩌죠? 도윤 씨 연봉 20년을 모아도 안 될 것 같은데? 혜진아, 어째 말이 심하다. 말이 심해? 어쩌지? 난 더 심한 말도 많이 들어서 이 정도로 화가 안 풀릴 것 같은데? 어머님, 제 말이 틀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한테 온갖 모욕을 들으셨어도 아직도 꿈에 어머님 목소리가 들린다던데. 어머님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주무셨죠? 야! 저요. 100번 생각해도 이 결혼 못하겠어요. 어머님 말대로 대기업 다니는 제가 뭐가 부족해서 하청업체 다니는 아드님이랑 결혼하겠어요? 안 그래요? 사실 상견례 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도윤 씨 하나 보고 참았거든요. 근데 도윤 씨 하나 보고 살기에는 어머님이 너무 걸리네요. 어머님 보면서 혼자서 아들 키우셔서 힘드셔서 그러시겠구나 하고 스스로 몇 번이나 위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 가진 홀로 된 엄마들이 다 어머님 같진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지 뭡니까? 앞으로 살면서 자주 마주칠 건데 어떻게 얼굴 붉히지 않고 보겠어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제 말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속이 후련해졌고요. 남편은 그런 엄마 붙잡느라 정신 없었죠. 사귈 때부터 이 남자 엄청 효자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게 저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 효자인 남자, 효자가 아닌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파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셨던 부모님도 제 얘기를 듣더니 잘했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미리 드렸던 예단비가 아까웠지만 괜찮아요. 남친이 저희 집에 사놓은 살림살이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결혼 전에 파혼을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혼 후에도 어머님은 제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셨어요. 몇 번이나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어쩌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본인이 잘못했으니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설득을 하셨죠.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며. 이게 다 본인 잘못이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다시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드님 인생 망친 게 바로 어머님 본인이라고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었는지 어머님도 더는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남친도 제게 여러 번 매달렸지만 양심이 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실 남친과 헤어지는 건 가슴 아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남친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어머님까지 포용할 넓은 마음이 제겐 없었거든요. 파혼을 결심한 후부터 저는 채증처럼 남아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친구들을 모아서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결혼을 막은 파혼 파티 말입니다. 파혼을 하고서 파티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제겐 충분히 축복 같은 파티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는
꽃길만 가득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